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난초바다 정혜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낭독하려는 작품은 로런 밀즈의 누더기 외투를 입은 아이입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칠 법한 작은 아이의 이야기가 이 글에서는 한 사람의 마음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바꾸어 줍니다. 낡고 초라해 보이는 외투 너머에 숨은 사랑과 따뜻함, 그리고 우리가 종종 놓치고 사는 사람의 가치를 조용히 일깨워주는 작품입니다. 잠시 마음을 멈추고 이 이야기가 건네는 숨결을 함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누더기 외투를 입은 아이. 글 그림 로런 밀즈, 옮기니 서애경님이고요. 출판사는 아이세움, 그리고 난초바다 정혜영이 낭독해드립니다. 표지 겉면을 볼까요? 한 아이가 여러가지 무늬를 모자이크된 옷을 입고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뒷면은 자작나무일까요? 눈이 오는 겨울에 눈이 쌓인 나무에 한 아이가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지 않은 약간 벽돌색에 가까운 색으로 단일하게 색칠해져 있습니다. 내지 제목 아래에는 여자아이가 짜집기 되어 있는 옷감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아빠는 짐승 먹이를 담는 마대 속에 나를 들어앉히고 교회에 데려가셨습니다. 그건 내게 겨울 외투가 없기 때문이죠. 엄마, 아빠, 내 동생 클레미, 그리고 나, 우리 네 식구는 제레미 밀러 아저씨네 건초 수레를 곧잘 얻어타고 엄마가 만든 커다란 누비 이불로 몸을 감싸고 서로 꼭 붙어 앉았습니다. 나는 아빠가 우리 누비 이불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우리 누비 이불에는 해 뜨고 질 때까지 세상을 빛내는 밝고 멋진 온갖 색깔이 다 들어있다고 하셨거든요. 아빠는 여간에서는 해가 떠 있는 세상을 보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깜깜한 석탄굴에 내려가 일하기 때문에 해가 질 때까지는 밖으로 올라오지 못하시니까요. 나는 아빠에게 내게 외투가 있다 해도 외투보다 누비 이불이 더 따뜻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늘 껄껄 웃으셨어요. 우리 미나는 마음이 참 곱구나. 사람한테는 사람보다 귀한 게 없는 법이지. 아빠 말 잊지 말아라. 아빠는 강부들이 잘 걸리는 병에 걸려서 일을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밤낮 노비를 바느질하여 살림에 보태셨지요. 나는 학교에 갈 나이가 되어서도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집에서 엄마가 하시는 일을 거들어야 했어요. 내일은 빗으로 솜을 손질하고 클레미가 더러운 손가락으로 솜을 조물락거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누비를 만들 때 나오는 짜투리 천을 꿰매고 속에 솜을 채워 넣어 내 인형을 만들었어요. 나는 인형이 마치 내 친구라도 된 것처럼 말을 걸었어요. 나는 같이 놀 친구가 없었거든요. 엄마는 너무 바빠서 나랑 말할 시간이 없고 아빠는 집에 계셔도 늘 창밖만 내다보셨어요. 내가 8살이었던 그해 여름에 아빠가 흔들의자에 앉아 나를 불렀어요. 나는 아빠의 무릎에 앉았어요. 아빠는 우리 미나가 많이 컸구나 하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무릎에 앉히지 못할 만큼 컸어요 하고 물었어요. 아빠는 나직이 말씀하셨어요. 아빠한테는 아직 작은 딸이지. 하지만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컸구나. 너도 이젠 학교 갈 때가 됐어. 내게도 친구들이 생긴다고 생각하자 빙긋 웃음이 나오는 걸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건 싫었어요. 아빠, 난 학교 못 갈 거예요. 엄마한테 내가 필요한 걸요. 아빠는 사뭇 지그시 나를 바라보기만 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미나야, 학교에 가면 읽을 책이 있어. 집에서 뵐 수 없는 것들을 책에서 뵐 수 있을 거다. 나는 아빠가 잊고 계신 것 같아 기억을 떠올려 드렸습니다. 하지만 난 학교에 입고 갈 외투가 없는 걸요, 아빠. 아빠는 미나야, 외투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생각해 둔 게 있으니까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해 여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우리 집에 한꺼번에 몰려들었어요. 우리 오두막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모두 어떻게든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님들은 모두 아빠를 잘 안다는 분들이었어요. 나는 손님들 발에 밟힐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장작난로 옆에 있는 등받이 없는 걸상에 앉아 크레미를 무릎 앉히고 벽 쪽으로 물러나 있었지요. 나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손님들은 아빠를 죽인 석탄굴처럼 온통 새까만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빠는 검은색을 좋아하지 않으셨는데도요. 아빠는 해가 떠 있는 세상 온갖 가지 밝은 색깔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는 손님들이 왜 검은 옷을 입고 있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9월이 되자 학교가 시작되었어요. 엄마는 나더러 학교에 가도 좋다고 하셨지만 나는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여전히 학교에 입고 갈 외투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날씨가 추워지면 그만두어야 할 일을 뭐하러 쓸데없이 시작하겠어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다른 집 엄마들도 엄마랑 함께 누비를 만들러 우리 집에 왔어요. 나는 그 아줌마들을 누비 엄마들이라고 불렀어요. 그해 가을에 누비 엄마들은 요세브 색동 외투라고 이름 붙인 누비를 짓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누비를 보고 말했어요. 요셉이란 얘는 멋진 외투를 입을 수 있어서 참 좋겠다. 나도 이런 누비 외투가 있었으면. 밀려 아저씨네 아줌마가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미나야? 그럼 그걸 입고 학교에 갈 수 있으니까요. 나는 이렇게 대답해 놓고 나서 내가 한 말 때문에 쑥스러워졌어요. 밀려 아저씨네 아줌마가 말했어요. 어휴 저런 미나야. 우리한테 내게 물려줄 외투는 없지만 짜투리천은 모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우리가 1,000조각을 모으면 너한테도 요셉 것 같은 외투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거야. 밀려 아저씨네 아줌마가 방을 둘러보자 다른 엄마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엄마가 얼른 나서서 거절했어요. 댁에서들도 누비를 만들려면 짜투리 천이 있어야 하잖아요. 댁들도 필요한 걸 뭘 우리한테 준다고 그러세요. 다른 엄마들은 우리 엄마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헌터 아저씨네 아줌마가 말했어요. 안감은 마대로 되면 좋겠네요. 내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지만 쑥스럽지 않았어요. 우리 아빠가 나를 밖에 데리고 다닐 때 썼던 마대가 있어요. 나는 얼른 달려가서 마대를 가져왔어요. 이걸로 되나요? 아니나 다를까 누비 엄마들은 안성맞춤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나는 중요한 것을 생각해냈어요. 하지만 아줌마들은 누비를 만들어 팔아야 하잖아요. 팔 누비를 바느질할 시간도 빠듯할 거예요. 밀려 아저씨네 아줌마가 말했어요. 차근차근 하면 돼. 다른 엄마들도 같은 말을 했어요. 누비 엄마들은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우리 엄마 눈에 어린 눈물을 보았어요. 바로 그 이튿날부터 나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학교 가는 길 내내 뛰었지요. 그러면서 줄곧 나한테도
곧 생길 외투 생각만 했어요. 학교에는 교실이 딱 하나뿐이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14명이었고요. 말을 걸어보지는 못했지만 대개는 교회에서 자주 본 아이들이었지요. 나는 꼬마들이나 앉는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클라이드 브래드쇼라는 아이는 내가 벙어리라서 앞자리에 앉은 거라고 소곤거렸어요. 쉐인 헌트는 내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수시 밀러는 내가 선생님한테 너무 질문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캠벨 선생님은 나한테 빙긋 웃으면서 말했어요. 똑똑한 사람은 질문이 많은 법이란다. 나는 학교가 마음에 들 것 같았어요. 나는 학교에서 나눔 문날이 가장 좋았어요. 저마다 자기 날을 정하고 그날 자기가 아끼는 것을 가져와 반 친구들과 나누는 것이었어요. 클라이드 브래드쇼는 할아버지가 준 시계를 가지고 왔어요. 아직도 똑딱 소리를 내는 시계였지요. 그 애는 우리에게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려주었어요. 로티는 자기 차례가 되자 뉴욕에 사는 고모가 보내주었다는 도자기 인형을 가져왔어요. 우리는 그 인형이 참 예뻐 보여서 만져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로티는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안 돼! 이건 내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 화가 났지요. 나도 내 차례가 되면 무엇을 보여줄지 마음을 정했어요.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누비 엄마들이 내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날마다 내 유튜가 보고 싶어서 집에 빨리 달려갔어요. 내 유튜는 점점 더 가을색을 닮아갔어요. 자작나무 이파리의 노란색, 은희색과 자주색 하늘빛, 소나무 줄기처럼 짙은 밤색과 소나무 이파리처럼 짙은 녹색, 그리고 굴뚝 벽돌처럼 바랜 빨강색, 모두 다 아빠가 골라준 색깔 같았어요. 나는 내 옷에 아빠의 일옷 조각을 넣기로 했어요. 어쩐지 그래야 할 것 같았거든요. 누비 엄마들은 일을 서둘렀어요. 하지만 날씨는 더 빨리 추워졌어요. 쉬는 시간에 수시가 왜 외투를 입고 다니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나는 외투를 입고 있으면 줄넘기를 잘할 수 없다고 했어요. 줄넘기를 많이 하면 몸이 따뜻해졌어요. 곧 나는 학교에서 줄넘기를 가장 잘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어젯밤이 아니라 그저께 밤에 강도 24명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어. 이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줄넘기 노래였어요. 어느 날 밤 엄마가 슬퍼 보여서 나는 걱정할 게 없다고 말했어요. 강도 24명이 와서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일은 없을 거니까요. 엄마는 말했어요. 그래, 강도가 우리한테서 뭘 훔쳐갈 게 있겠니, 미나야? 내가 말했어요. 있어요. 엄마, 강도가 들면 맨 먼저 내 옷을 훔쳐가고 싶어 할 거예요. 엄마는 웃었지만 나는 진지했어요. 마침내 내 외투가 완성되었어요. 얼마나 예쁜 외투였는지요. 누비 엄마들은 내 나눔 날에 딱 맞추어 외투를 완성했어요. 그날 아침 나는 학교 가는 길 내내 내 색동 외투만 내려다보았어요. 누비 엄마들이 내 외투를 만들려고 집에서 가져온 조각천에 얽힌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외투에서 가장 낡은 조각이 가장 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조각에 가장 멋진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지요. 나는 내 옷을 내려다보면서 혼자 소리로 그 모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다가 학교 운동장에 나와 있는 클라이드와 부딪혔어요. 클라이드가 말했어요. 야, 누더기 옷! 그러자 다른 아이들이 모두 우와! 웃었어요. 삽시간에 수시, 로티, 클라이드가 내 둘레를 춤추듯 돌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누더기 옷이래! 누더기 옷이래! 로티가 말했어요. 이거 봐!
여긴 검댕이다 떼자국까지 있어.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아빠 옷에서 떼어낸 조각천을 찔렀어요. 이번에는 수시가 말했어요. 야, 미나, 그런 구닥다리 누더기 쪼가리를 걸치느니 차라리 빨가벗고 다니는 게 낫잖아. 나는 사납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외투가 없으면 나는 학교에 못 왔을 거야.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이들을 밀치고 숲속으로 다림질 쳤어요. 나는 작은 통나무를 하나 발견하고 그 위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울지도 못했어요. 다만 아빠가 곧잘 바라보셨던 들판만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아빠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기어코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나는 아빠를 위해서 울고 나 때문에 괜한 시간만 없앤 누비 엄마들을 위해서 울었어요. 사간 통나무가 흔들리도록 서럽게 울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어요. 뭔가 따뜻하고 친근한 것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내 외투 안감으로 덧댄 마대가 아빠의 팔처럼 나를 감사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하는 말이 들리는 것도 같았어요. 미나야, 사람한테는 사람보다 귀한 게 없는 법이지. 아빠 말 잊지 말아라. 나는 통나무에서 벌떡 일어나 뺨에 얼리친 눈물을 닦고 외투에 묻은 건보를 털어냈어요. 잊지 않을게요, 아빠. 나는 그렇게 말하고 학교로 돌아갔어요. 나는 교실로 들어서자 캠벨 선생님이 나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미나야, 몸이 아파서 집에 갔다더니. 수시가 얼굴이 빨개져서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 그건 참말이 아니에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말했어요. 우리가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미나는 우리가 헌옷을 입었다고 놀래서 가버렸던 거예요. 내가 말했어요. 내가 말할게, 수시. 이건 헌 게 아니라 새 옷이야. 로티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헌 누더기 보따리잖아. 내가 말했어요. 이건 그냥 헌 누더기 보따리가 아니야. 내 옷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 너희들 모두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몹시 어리둥절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모르겠어? 이것은 모두 너희들이 쓰던 것이야. 모두 여전히 어리둥절한 듯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설명했어요. 봐, 쉐인, 이거는 내가 태어나던 밤에 너희 이모가 너희 엄마한테 준 내 담요 조각이야. 산파 할머니가 네가 너무 작아서 사흘밖에 못 살 거라고 하셨대. 하지만 너희 엄마는 그 담요로 너를 꽁꽁 싸서 조그만 상자에 넣어 장작난로 옆에 두었어. 그리고 너희 아빠는 보름 동안 밤새 불을 지폈지. 물론 너는 살아났어. 아무 탈 없이 말이야. 나는 이 말을 하면서 쉐인을 올려다 보았어요. 쉐인은 키가 큰 아이였거든요. 그리고 너는 몇 년 동안이나 그 담요를 덮었어. 넝마가 될 때까지. 쉐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담요라고?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그러더니 만져보고 싶은 눈길로 낡은 조각천을 바라보았어요. 다른 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했던 것에서 떼어낸 낡은 조각천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나를 둘러쌌지요. 아이들은 저마다 자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떠올려 주었지요. 수신의 송아지가 아팠을 때 수시가 덮어주었던 양모 윗돌이 조각도 보여주었어요. 노티 것은 노티가 7살 때 그의 고모가 생일 선물로 뉴욕에서 보내준 예쁜 원피스 조각인데 이제는 빛이 바랬어요. 클라이드 것은 자기 할아버지랑 낚시를 갈 때마다 입었던 바지 조각이었어요. 수시가 말했어요. 미나야,
네 애투에 대해서 나쁜 말 했던 거 정말 미안해. 다른 친구들도 저마다 우물우물 말했어요. 나도. 노티가 말했어요. 네 옷을 못 만지게 해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클라이드가 말했어요. 네가 우리랑 친구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말했어요. 친구끼리는 나누는 거야. 그리고 나는 친구들에게 모두 자기 것을 만져보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친구들에게 내 유튜 속에 있는 마대를 보여주고 그 천이 어떻게 우리 아빠의 팔처럼 느껴졌는지 말해주었어요. 쉐인이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미나야, 너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따뜻한 외투를 입은 아이야. 나는 쉐인에게 말했어요. 모두가 나한테 따뜻함을 조금씩 나눠준 거야. 교실 안은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야기 끝! 저 난초바다 정혜영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방금 들려드린 누더기 외투를 입은 아이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쉽게 오해로 물들 수 있는지를 고요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 따뜻함이란 겉모습을 넘어 마음이 닿는 곳에서 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하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빛 한 줄기처럼 머물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한 번 더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난초바다 정혜영이었습니다.